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등 연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진다는데요. 휴일을 맞아 추위를 밀쳐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양관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기다렸다는 듯 얼음 위에서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엉거주춤 발을 내딛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재밌다.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에 몸을 맡기다 보니 강바람까지 겹친 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애기도 좋아하고요. 저도 오늘 올해 처음이거든요. 오늘 스케이트 타고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도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됐지만 어제 개장한 신천 스케이트장엔 많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바깥 추위와는 다르게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목원 온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사는 선인장 등 다육식물 200여 종을 처음 보는 아이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겨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데가 있으니까 올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 같은 거 구경하는 것도 교육이 좋을 것 같고 해서 자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대구는 4.4도에 머물고 찬바람이 불어 온종일 추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대구 영하 3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하 2도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내내 추위가 지속되다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80편으로 줄여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필수 인력과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라 내일부터 5편 더 감축해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KTX도 136편에서 116편으로 줄어 평소의 85% 수준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코레일 측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태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 기상 악화로 포항 울릉 간 정기여객선의 운항이 오늘까지 엿새째 중단돼 울릉도 섬 주인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동항 등 울릉도 항포구에는 오징어 성어기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장기간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오늘 오전 해제됨에 따라 여객선 운항은 내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역점 시책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 관련 예산 처리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의견차가 커 일부 삭감이나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 소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 처리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청도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사업 국비 18억 원,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국비 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표 사업으로 분류해 전액 삭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야당은 새마을 창조경제, 박근혜, 공화공원, 정권 유지에 무슨 홍보비, 광고비 이런 건 전액 삭감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삭감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류해놨는데 일반 사업들도 다 새마을자를 붙여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살펴보자는 입장이에요.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올 연말까지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면서 예산의 일부 삭감이나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라야 12월 31일까지 안 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불특정 다수에게 동창회나 송년회 모임 일자를 공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소액 결제 사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는 문자도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도시농업위원회를 통해 도시농업 교육과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대구 시민의 10%를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농장, 옥상 농장, 학교 농장, 도시농업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 도시 조성에 도시농업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하면서 생긴 자투리 땅에 쌈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하면서 달성로도 함께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공간 7곳에 나무를 심고 의자와 조형물 등도 만들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튀어나와 있던 한전 배전기 박스도 이 자투리 공간 옆으로 옮겨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지역 모천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내년 봄 어린 연어 방류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피천 등 하천 3곳과 연안 정치망에 잡힌 연어는 지난 2011년 900여 마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900여 마리에서 올해는 2,300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경북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내년 봄에는 역대 가장 많은 25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언양간 구간 확장 개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에 착공해 2016년 준공 예정으로 7,965억 원을 들인 이 사업은 분기점 1곳과 나들목 3곳, 휴게소 3곳을 개설하는 등 55km의 경부고속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영남 지역에 유일하게 4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민주당 홍일학 대구시당 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서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내년 잔여 설계비 예산으로 국비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남북 7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 영덕간 31.8km를 연결하며 총 사업비 1조 2,43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201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억 3천여만 원을, 32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7,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들이 많은 수익을 올려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33명, 대학생 25명으로 고등학생은 한 사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